나쇼몽이 바라본 까미. 누가 옳았는가? 알베르 까미는 하나의 얼굴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부조리의 철학자이자 반항의 사상가, 사르트르의 동료이자 논쟁의 적, 그리고 알제리의 가난한 피에 누아르. 누가 그를 말하느냐에 따라 까미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한다. 20세기 프랑스 지성사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 혁명과 폭력, 자유와 억압, 인간과 이념. 그 한가운데서 가장 외롭게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까미였다. 오늘 우리는 영화 라쇼몽처럼 하나의 인간을 네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 본다. 사르트르의 눈, 알제리인의 눈, 프랑스 좌파의 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 그리고 다시 묻는다. 누가 옳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폭력, 이념, 정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다. 1. 첫 번째 시선. 사르트르의 눈에 비친 까미. 전후 파리의 카페 거리에서 사르트르와 까미는 한동안 프랑스 지성의 두 축처럼 여겨졌다. 둘의 나이 차는 8살이지만 그들은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자라난 동료였다. 사르트르는 이방인엄을 읽고 프랑스 문학의 희망이라며 까미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둘은 나치 정령기의 침묵과 협력, 전후의 당향성 문제 등을 함께 토론했고 당시 파리의 젊은 지성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한 가지였다. 역사를 믿을 것인가, 인간을 믿을 것인가. 사르트르는 역사를 믿었다. 그에게 혁명은 인간을 구원할 미래였고 그 과정의 폭력은 역사적 필연이었다. 좌파 내부의 비판은 부르주아의 무기를 돕는 행위로 여겼다. 그래서 스탈린 체제의 굴락이나 동유럽 탄압에 대해 한동안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특히 1952년 동독의 반체제 시위 탄압 때조차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중립을 고수했다. 반면 까미는 인간을 믿었다. 그는 반항적 인간에서 미래의 정의를 위해 현재의 인간을 희생할 수 없다 라고 적었다. 이 말은 혁명 신호가 강했던 1950년대에 지식인 사회를 강하게 흔들었다. 사르트르의 잡지 현대는 까미를 향해 역사의 본질을 모르는 도덕주의자라고 비난했고 까미는 이에 대한 반박문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실었다. 그는 말했다. 악은 어디에서 오든 악이다. 이념이 인간보다 앞설 때 혁명은 새로운 폭력이 된다. 까미는 사르트르의 정치적 열정을 이해했지만 그 열정이 인간을 압도할 때 새로운 전체주의가 태어난다고 경고했다. 사르트르는 반박했다. 까미는 인간의 고통을 말하지만 그 고통을 바꾸려는 역사적 실천을 거부한다. 즉 그는 현실 정치에 무능한 도덕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1956년 헝가리 사태가 터지자 모든 흐름은 역전된다. 소련군이 부다페스트 민중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좌파 지식인들까지 충격을 받았다. 그제야 많은 이들이 까미의 경고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라쇼몽식으로 말하자면 사르트르는 역사의 거대한 약속을 보았고 까미는 지금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았다. 누가 옳았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2. 두 번째 시선. 알제리인의 눈에 비친 까미. 까미를 이해하려면 그를 프랑스인 작가로만 보면 안 된다. 그는 알제리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난한 피에 누아르였다.
아버지는 1차 대전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문맹에 가까웠으며 까미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방에서 자랐다. 그에게 알제리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푸른 바다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알제리 독립투쟁이 폭발하면서 프랑스군의 고문 학살, 알제리 국민해방전선 FLN의 민간인 테러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세계 지성들은 프랑스를 비판했지만 까미는 끝까지 신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프랑스의 폭력도 비판한다. 그러나 독립할 폭력 역시 정당화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균형 감각이 알제리 민중에게는 침묵으로 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가 사태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내 어머니와 정의 사이에서 나는 어머니를 택하겠다. 프랑스 좌파는 이 말을 감상적 회피로 비판했고 알제리인은 식민자의 고백이라 여겼다. 그러나 까미에게 알제리는 혁명의 신화가 아니라 폭력 너머에서 지켜야 할 삶이었다. 그는 알제리 민중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했지만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것을 끝까지 경계했다. 라쇼몽식으로 보면 알제리인의 눈에 비친 까미는 결국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까미 자신의 눈에 알제리는 단지 어머니가 있는 집이었다. 3. 세 번째 시선. 프랑스 좌파가 본 까미. 1950년대 프랑스는 전쟁 후유증과 실업, 나치 정령의 상처 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적 패션이 되던 시기였다. 지식인은 대다수가 좌파에 속했고 심지어 스탈린주의조차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라 말하며 옹호했다. 이 분위기에서 까미는 거의 유일하게 폭력의 한계를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혁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혁명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파괴하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하지만 좌파는 반박했다. 그건 아름답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 까미는 때로 반혁명가 혹은 미래를 믿지 않는 비관주의자로 기정되었다. 그러나 까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역사보다 인간의 고통을 먼저 보았고 그 고통을 외면한 혁명은 또 다른 절대 권력을 낳을 것이라 보았다. 그는 말했다.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역사의 논리보다 앞선다. 당대 좌파에게 이 말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좌파에게 그는 반혁명가였지만 까미에게 혁명은 새로운 절대 권력의 탄생이었다. 네 번째 시선. 오늘 우리가 보는 까미에. 세월이 흘렀다. 사르트르의 역사적 낙관주의는 재해석되고 스탈린주의의 폭력은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까미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욱 상냥해졌다. 당신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인간을 희생시키려 하는가? 이방인의 메르소는 사회가 강요하는 감정에 저항했고 페스트의 리웨는 절망 속에서도 양대를 선택했으며 시지프 신화의 인간은 부조리한 세계에서 존엄을 붙드는 마지막 윤리를 보여준다. 까미는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립이야말로 20세기 지식인의 진짜 숙명이 아니었을까? 그는 인형보다 인간을, 역사보다 삶을 먼저 본 마지막 지식인이었다. 5. 결론. 누가 옳았는가? 라쇼몽에서 어느 시점도 절대적 진실을 말하지 않듯 까미도 마찬가지다. 그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옳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진실은 맞은편이 아니라 항상 그 사이 겹쳐지는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르트르도 알제리도 좌파도 각자의 시선으로 까뮤를 말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폭력이 시대를 뒤덮을 때 까미는 지금 여기의 인간을 먼저 본 사람이다. 네 개의 시선은 서로 충돌하지만 그 충돌의 한가운데서 어떤 한 인간의 윤리가 떠오른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오버랩되는 빛처럼 여러 갈래로 흔들린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 남는다. 누가 옳았는가? 오늘도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여행이었습니다.